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해 공식 방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 CSI가 석 달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등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안 7건을 심의 가결 처리했습니다. 전북 고창 시오리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내일이면 100일째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일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1970선마저 무너진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급락해 197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6.28포인트 하락한 1971.6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4.62포인트 하락한 556.5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기관에 이어 외국인까지 팔자로 돌아서며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5억 원, 1,600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1,9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지만 지수를 지탱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전기 가스업이 3% 이상 내렸고 운수창고, 은행, 서비스업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기대에 못 미치는 1분기 실적에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주도 약세였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3%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게임주들이 줄줄이 하락했다면서요? 네, 게임주가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25일 코스닥 시장에서 드래곤플라이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5,9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도 전날보다 2.97% 하락한 16,35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NC소프트, 위메이드, 게임빌, 컴투스 등 대부분 게임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으로 게임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게임주들의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게임 관련 규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합헌 판결로 게임 규제 법안들의 법제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당장 게임 업체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김창권 연구원은 셧다운제는 시행된 지 이미 1년이 넘었고 실적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업체 관계자도 모바일 게임 업체들의 해외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셧다운제 적용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BGF 리테일이 5월 19일에 상장에 나선다고 하는데 시총 규모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대여가 기업 공개 시장에 나왔습니다. 바로 BGF 리테일입니다. 국내 편의점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이 5월 19일 상장합니다. 박재구 BGF 리테일 대표이사 사장은 2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시장 상장을 통해 2020년까지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는 초인류 종합유통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는 이대 주주인 일본 회미리마트가 보유 중인 구주를 일반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약 25%입니다. BGF 리테일은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국내 편의점 1위 업체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편의점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 진출 기회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날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에는 4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기업 공개 시장의 대여인
BGF 리테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로 한국에 도착해 공식 방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국빈 방문을 마치고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1시 45분께 정쟁 기념관을 찾아 기념관 회랑에 설치된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고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 장병을 추모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위협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비통해하는 분위기를 감안해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 즉 CSI가 석 달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2014년 4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CSI는 2, 3월과 같은 108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 12월 99였던 CSI는 지난해 매달 꾸준히 100 이상을 기록해 16개월째 기준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지표는 엇갈립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현재 생활 형편 CSI는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고 6개월 전에 견져본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현재 경기 판단 CSI는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 전망 CSI는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가계 수입 전망 CSI와 소비 지출 전망 CSI도 1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 CSI 역시 116을 기록해 한 달 전보다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등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안 7건을 심의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계양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 항만 관제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선박 운항자의 안전 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북 고창시 오리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내일이면 100일째가 됩니다. 사상 최장 기록이며 피해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닭, 오리 등 가금류는 1285만 2천 마리로 2008년 3차 AI의 1020마리 살처분을 기록을 넘어섰으며 6월 중순 이후에나 종식 선언이 가능해 발생 기간도 2010년부터 2011년에 139일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재산 피해액도 2008년에 3,07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AI가 추가로 발병하지 않더라도 6월 중순에야 AI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종식 선언을 앞당기기 위해 AI가 추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5월 말까지 현재 방역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동부그룹이 자산 매각 방식을 채권단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신용위원회를 열어 1,260억 원을 동부제철에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달 중 동부제철 신주 인수권 부사채 조기 상환에 필요한 921억 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30억 원대로 알려진 한남동 자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동부화재 지분 약 7%와 계열사 주식 일부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동부그룹과 채권단은 자산 매각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었지만 결국 동부그룹의 채권단의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채권단의 자산 매각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동부제철은 다시 한번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그룹의 잇따른 사업구조 개편에 이어서 계열사 분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삼성그룹을 이끌어 나갈 후계 구도에도 시장의 관심은 높은데요. 이 자세한 소식 산업부 김현상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이죠.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삼성생명의 주식을 전량 매각 처리를 했는데요. 그 이유부터 들어보죠. 네, 삼성전기와 삼성정밀화학, 제일기획, 삼성 SDS 등 삼성그룹 계열사 4곳은 지난 23일 보유 중이던 삼성생명 지분 1.63%를 대량 매매인 블록딜 방식으로 3,118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생명의 주식을 보유한 그룹 계열사는 삼성 에버랜드만 남게 됐고 삼성생명, 삼성전자, 제조 계열사,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던 순환 출자 구조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재원 확보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비판받아오던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결국 삼성의 이 같은 결정은 경제 민주화에 따른 금산분리 강화 흐름에 대응하는 동시에 3세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삼성그룹이 또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또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기업 전문가들은 삼성의 순환 출자 구조 해소와 금산 자본 분리가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오너 일가가 그룹의 주력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연결고리가 아낄 수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삼성이 전자와 물산, 생명, 에버랜드 등 주축회사를 중심으로 소그룹 형태로 운영하다 결국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 에버랜드를 인적 분할해 각각의 지주회사를 만든 뒤 이를 합쳐 통합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생명 주식을 통합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한 다음 금융주주회사를 분할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아무래도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일 겁니다. 재계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삼성그룹은 최근 1년의 사업 조정이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승계 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3세 경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승계 시나리오는 삼성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를 만든 뒤 계열 분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를 독립시키는 방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에버랜드 지분 25.1%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제일기획 사장은 각각 8.3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3세 경영체로 전환할 경우 당초 재계 안팎에서는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와 금융 계열사를 맡고 이부진 사장이 호텔, 건설, 중화학, 이서연 사장이 패션과 광고 부문을 담당하는 구도를 예상해왔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승계 시나리오에도 조그만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달 초 전격 발표된 삼성종합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의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번 합병으로 기존 삼성석유화학의 최대 주주였던 이부진 사장의 지분율은 33.2%에서 4.91%로 줄어든 반면 삼성물산이 33.9%의 지분을 확보하며 합병 법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또 삼성 테크윈과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들이 2, 3, 4, 5대 주주 자리를 꿰차면서 전자 부문을 총괄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화학 사업까지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부진 사장의 지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최대의 주주인 만큼 석유화학 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 유효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당초 이부진 사장의 몫으로 점쳐졌던 건설 부문 역시 최근 삼성 SDI가 제일모직 흡수 합병 이후 건설 사업의 양대 축인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건설과 화학 부문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는 좀 더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현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가 경영 혁신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규모 명예퇴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황창규 회장이 독한 마음으로 제대로 일해보자면서 본격적인 혁신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25일 KT에 따르면 황 회장은 전날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근의 명예퇴직에 대해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떠나게 돼 가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황 회장은 이어 퇴직하는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힘내어 일어나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버리고 1등 KT가 되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하자고 남은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황 회장은 이메일에서 1등 KT를 위한 사업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그는 엄격한 평가와 공정한 보상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드리겠다며 적당히 대충 살아남자는 타성은 과감히 깨트리고 독한 마음으로 제대로 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구글과 함께 스마트 손목시계 G워치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G전자가 미국에서 W워치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25일 미국 특허상표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LG전자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이 기관에 W워치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LG전자는 또 이 상표를 붙일 제품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처럼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시계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W워치의 W는 웨어러블 또는 와치의 약자를 브랜드화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는 6월 25일부터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구글 개발자 대회에서 구글의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웨어를 적용한 첫 스마트 손목시계 LG G워치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의 새로운 패밀리룩을 반영한 세 번째 모델 SM3 네오가 출시됐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중중형 스테디셀링카 SM3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고 편의 사양을 강화한 SM3 네오를 시판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SM3 네오는 르노 삼성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인 모던 다이나미즘 디자인을 적용해 유럽 감성이 더욱 짙어졌으며 가장 큰 변화인 헤드램프를 잇는 날렵한 전면 그릴과 정중앙에 위치한 태풍의 눈 로고가 역동적이면서 시크한 세련미를 살렸다는 게 르노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또 SM3 네오는 동급 최고 연비와 함께 LED 주간 주행 등 포지셔닝 램프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등의 안전 사양을 새로 탑재해 제품 경쟁력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격은 5개의 등급별로 1,575만 원부터 1,995만 원 선입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